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요점 정리 13강의 시간이고요. 주제는 4절 체위 변경과 이동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표준교재 426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 원칙부터 보시면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이거 별표를 쳐놓을게요.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체위 변경 여기 파트도 역시 실기에서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중에 이 신체 정렬 방법이 한 문제로 종종 나오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대상자의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한다. 물건을 잡거나 대상자, 어르신을 잡을 때는 멀리서가 아닌 가까이에서 잡아야 되고요. 2. 발을 적당히 벌리고, 밑줄 칠게요. 발을 붙이고가 아니라 벌려야 돼요. 그리고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고 지지면을 넓힌다. 발을 벌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지지면을 넓힌다라는 뜻이에요. 좁게 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3. 양 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무게 중심을 낮게 한다. 밑줄 칠게요. 무릎을 굽혀야 되는 거지 허리를 굽혀가지고 무게 중심을 낮게 하면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을 낮게 하는 거는 무릎만 굽히시고 허리는 펴야 된다. 이거 잘 보시고요. 4.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 작은 근육이 아니라 큰 근육을 사용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요. 5. 갑작스러운 동작을 피하고 보조 후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이 내용 밑줄 치고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침대 위에서의 이동 돕기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침대 위 아래쪽으로 이동하기 해서 428페이지 내용 보시면 1.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높인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대상자를 위로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먼저 침대를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수평으로 눕히고, 두 번째,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3.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먼저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합니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머리 쪽 난간을 잡으세요 라고 안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대퇴 아래 한쪽 팔을 넣습니다. 대퇴 아래, 이건 요양보호사가 손을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팔은 대상자와 신호에 맞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침상면을 밀어 침상 머리 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게 협조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그런데 대상자가 전신마비,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선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2사람이 필요합니다. 2사람이 양쪽에 서 있어야 되고요. B. 한쪽 팔은 머리 밑으로 넣어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 대퇴부를 지지합니다. 자, 우리 잡는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양쪽에 서 있는 사람이 어디를 잡아요? 어깨와 등 밑으로 손을 넣어서 잡고,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부를 지지해서 2사람이 신호에 맞춰 동시에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이게 협조할 수 없는 경우 침대 위로 올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가운데로 잘 이동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체위 변경 문제는요, 가나다라 순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 이걸 먼저 정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싶으면은 요양보호사는 왼쪽에 좌측에 서 있으시고, 어르신을 오른쪽 우측으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오른쪽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야 되냐? 우리가 대상자를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끌어당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왼쪽으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 오른쪽에서 밀어버리면 대상자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이 긴장되고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대상자의 2팔을 가슴 위에 포개에 넣습니다. 가지런하게 해놓고, 그 다음 3.
상반신과 하반신, 자, 여기 별표 치세요. 만약에 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때는 한꺼번에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을 시킵니다. 어디부터 이동을 시킬까요? 네, 상반신 먼저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4번에 나와 있어요.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 넣어서 받치며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시킨다. 그 다음 5.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밑에 손을 깊숙이 놓고 하반신을 이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동시키고 나서 항상 체위 변경에서는 편안한지, 마지막은 편안한지, 그리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이런 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옆으로 눕히기예요. 먼저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고, 두 번째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머리를 먼저 돌리네요. 그 다음 3. 양손을 가슴에 포개거나 눕히려고 하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립니다. 보통 이 포갠다라는 게 많이 나와요. 손이나 발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자세를 바꾸는데 굉장히 요양보호사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돌리기 전에 대상자를 가지런하게 해주면 다루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4.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 놓는다. 자, 이거 밑줄 쭉 꺼볼까요? 그래서 잘 나오니까 별표. 예를 들어 우리가 오른쪽으로 눕히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해서 옆으로 먼저 돌렸던 게 어디였습니까? 머리였어요. 그 다음 발 포개고 한 다음에 어떻게 어깨, 엉덩이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머리, 어깨, 엉덩이 순서로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1번, 어깨, 엉덩이 순서로 눕힌다. 다음 엉덩이를 움직여 뒤로 이동을 시켜요. 뒤로 이동을 시키는 이유는 조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7번, 아래쪽 어깨를 살짝 앞으로 움직여 편안하게 한다 해서 항상 편안한지 불편한지 확인하는 것은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려 눕히기 순서는요, 제가 읽어드린 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상체 일으키기예요.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 다음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섭니다. 마비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 그 다음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놔요. 또 가지런히 하고 있죠. 4.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요양보호사 쪽, 즉 마비측이 위로 오게 돌려 눕힌다. 여기 마비측이 위로 오게 돌려 눕힌다. 별표 쳐놓으세요. 그 다음 5.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자, 우선 여기서 끊을게요. 요양보호사가 상체 어디를 지지하는지, 요양보호사의 팔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목 밑으로 깊숙하게 넣어서 한번 돌아요.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딱 감싸주는 거예요. 이 표현이죠. 그 다음 반대 손은, 남은 손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힌다 해서 잡는 부위가, 별표, 잡는 부위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한쪽 손은 상체, 목 뒤로 들어가서 등까지 가서 등과 어깨를 딱 잡고, 남은 손은 엉덩이 밑을 또는 넙다리, 허벅지를 말해요. 거기를 잡고 일으켜 세운다. 그래서 일어날 때는 6번 보시면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죠. 마비된 손이 아니라 건강한 손. 다음은 하반신 마비 대상자인 경우 어떻게 하냐.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설명하고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서고, 그 다음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주거나 편안하게 놓아줍니다. 3번은 대상자가 일어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 밑줄 쳐볼게요. 일어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어깨를 지지한다. 아까 편마비 같은 경우는 등과 어깨를 지지한다 라고 되어 있었지만, 하반신 마비인 경우는 어깨를 지지하고 상체는 좀 그래도 건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인 경우 상체 일으켜 세우기는 어깨만 지지한다. 편마비일 경우는 등과 어깨를 지지한다. 차이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외우기 쉽게. 그 다음에 4. 필요시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로 대상자 어깨 밑을 받쳐줍니다. 어깨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5. 대상자가 적당하게 일어났을 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굽혀질 수 있도록 해준다. 마지막으로 6. 하반신 마비는 이완성 마비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무릎이 꺾여 넘어질 수 있으니 이거를 주의한다. 하반신 마비는 발에 힘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꺾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과 하반신 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 우리 지금 보고 있고요. 다음은 침대에 걸터 앉기 4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1. 대상자 가까이에 서서 돌려 눕히는 방법에 따라 돌려 눕힌다. 2. 돌려 눕힌 자세에서 목과 어깨, 무릎을 지지한다. 목과 어깨, 무릎 지지 밑줄. 그 다음 3.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어깨를 들어 올린다.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지금 걸터 앉는 자세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깨를 들어 올려요. 이때 힘이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3번이. 4. 양쪽 발이 바닥에 닿도록 지지하여. 여기 밑줄 칠게요. 양쪽 발이 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바닥에 닿도록 지지하여 자세가 안정되게 한다. 이거 침대에 걸터 앉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침대에 걸터 앉혔으니 우리 한번 일으켜 세워봅시다. 그래서 일으켜 세우기 첫 번째,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예요. 요양보호사가 옆이 아닌 앞에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세우냐. 1번 침대에 걸터 앉게 한 후 발을 무릎보다 살짝 밑줄 칠게요. 무릎보다 살짝 뒤로 옮겨준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요양보호사의 무릎을, 이게 중요해요. 마비된 쪽 어디에 대요? 앞쪽에 대고. 우리 앞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건강한 쪽이 아니라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딱 지지를 해줘요. 그 다음에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4. 대상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5. 요양보호사는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며 상체를 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무릎 앞쪽, 마비된 쪽 앞쪽을 지지한다.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대상자 무릎 대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를 보면요. 1번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히고 대상자의 양발을 무릎보다 조금 뒤에 놓는다. 이거는 똑같죠. 2. 요양보호사의 발을 어디에 댑니까?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는다. 옆에서 보조할 경우는요. 무릎 앞쪽이 아니라 뒤에 놓는다요. 뒤에. 뒤쪽에 놓으면 되고요. 그래서 뒤쪽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3.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대상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세운다. 해서 앞에서 보조할 때 요양보호사의 발을 마비된 쪽 뒤에 놓는다. 이렇게 잘 나와요. 시험에. 아니죠. 앞에 놓는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표시된 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31페이지고 왜 침대에서 대상자의 체위를 자주 변경하냐. 목적은 1. 호흡 기능이 원활해지고 폐 확장을 촉진한다. 2.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예방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구축 예방 이라고 나와도 정답이 되겠죠. 3. 부종과 혈전을 예방한다. 4. 혈액순환을 도와 욕창을 예방하고 밑줄 칠게요. 욕창을 예방하고 피부 괴사를 방지한다. 피부 괴사가 욕창이에요. 그래서 욕창 예방한다만 알고 계시면 되고. 5. 고정된 자세로 인한 불편감을 줄인다. 이게 침대에서 체위 변경 목적이 되겠습니다. 체위 변경 시 주의할 점이 있죠. 1. 대상자의 관절 밑부분을 지지하고 2. 체위에 따라 들어간 부분, 다리 사이를 베개나 수건으로 지지해준다. 3. 밑줄 칠게요. 체위 변경은 보통 2시간마다 하고 욕창이 발생한 경우는 더 자주 변경한다 돼 있네요. 2시간은 보통 침대에서예요.
휠체어나 의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분들은 1시간마다 휠체어라고 적을게요.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침대는 2시간마다, 휠체어는 1시간마다. 그러나 욕창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보다 더 자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볼 텐데요. 432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시면 먼저 앙와이라는 자세가 있는데, 이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예요. 천장을 보며 똑바로 누운 자세라고 돼 있죠. 이때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이 자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의 머리 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준다. 그리고 이 무릎과 발목 밑에 타월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준다. 잠을 잘 때 어떤 자세? 바로 누운 자세, 앙와이 자세를 한다. 그죠? 그다음에 이 반 앉은 자세, 우린 이거를 반자위 자세라고 해요. 침대 각도는 보통 45도 각도죠. 이 반자위 자세는 언제 하냐? 호흡곤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식사하실 때, 위관 영양, 비위관 할 때, 그 다음에 얼굴 씻을 때, 세수할 때, 이럴 때 반 앉은 자세를 해요. 1. 보시면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밑줄 치세요. 다리 쪽 침대를 살짝 올려줘서 미끄러져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2. 등 뒤에 베개 두세 개를 사용하여 A자 형태를 받쳐서 자세를 유지해준다. 등이 뻐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쳐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자세는 엎드린 자세. 우리는 이거를 복위라고 해요. 엎드려 머리를 옆으로 돌린 자세. 그래서 언제 하느냐?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 휴식을 취할 때 많이 한다. 등이 중요한 거예요. 등의 피로감을 해소하거나 등 근육 휴식을 할 때 어떤 자세? 복위를 합니다. 그래서 1 보시면 아랫배에 낮은 베개를 놓아, 자, 배 쪽에다가 베개를 놓으래요. 그래서 허리 앞구붐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발목 밑에 타월을 받쳐요. 발목 밑에 뭘 받쳐요? 타월을 받쳐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해서 이 1번, 2번 내용 중요하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진으로도 시험 잘 나와요.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이거 자주 보셨을 거예요. 체크해둔 거 꼭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4. 옆으로 누운 자세가 있어요. 측위라고 해요. 측위. 옆으로 누웠다 해서 언제 하느냐면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한다 해요. 둔부 동그라미 칠게요. 이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둔부, 엉덩이 쪽에 압력을 피하거나 할 때 어떤 자세를 하냐? 측위,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해준다. 1번, 머리 아래 및 위에 있는 다리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해서 다리 밑에 베개 받쳐준다. 밑줄 쳐볼게요. 그 다음 가슴 앞에 베개를 놓아 위에 있는 팔을 지지하도록 한다 해서 가슴 앞에 베개의 지지. 3번 대상자의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 굽힘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좀 뒤로 빼주는 것도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옆으로 누운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자, 선생님들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만약에 대상자가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어떤 자세를 해줘야 되나요? 어떤 자세? 측위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엉덩이,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이랬으니까 교과서대로라면 측위를 해줘야 돼요. 아니 선생님, 엎드려서도 엉덩이 압력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책에서는 등에 상처가 있거나 해서 등밖에 강조를 안 했어요. 책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가 나와도 엉덩이에 욕창이 있을 때 해줘야 되는 자세는 측위를 해줘야 된다. 자, 다음 휠체어 이동 돕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의사항이 있죠. 휠체어의 선택을 보시면 불편하지 않도록 몸집 및 체형에 맞춘다. 2. 바퀴의 브레이크 장치, 핸들, 팔걸이, 발 받침대 등 모두 작동해야 되고요. 3.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정해야 운전하기 편합니다. 이 타이어 공기압에 적정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0.5cm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힘껏 눌렀을 때 0.5cm가 들어가면은 괜찮다, 적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위관, 유치도뇨관, 튜브, 부목 등이 있는 경우 당겨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요. 3. 움직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잠근다 해서 잠금 장치를 걸어둔다 라고 돼 있고, 4. 하반신 마비는 욕창 방지 방석을 사용하고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주고 침대에서의 휴식 없이 3시간 이상 휠체어에 앉혀두지 않는다 해서 너무 오랫동안 휠체어에 앉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5. 휠체어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곁에 있어야 대상자가 안전하다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휠체어 사용 방법이 나와 있어요. 페이지는 4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선 우리가 휠체어를 펼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잠금 장치를 잠근다. 항상 펴고 접고 할 때는요, 무조건 잠가야 돼요. 잠근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팔걸이를 펼친다. 그리고 시트를 눌러 편다. 이게 휠체어 펴기 순서예요. 휠체어 접기 순서도 있어요. 그래서 잠금 장치를 잠그고, 두 번째는 발 받침대를 올리고요. 그 다음 시트를 들어 올려요. 그래서 접히겠죠. 그리고 팔걸이를 마지막에 접습니다. 해서 앞 글자만 잠금 장치를 잠근다, 발 받침대를 올린다, 시트를 들어 올린다, 팔걸이를 접는다, 마지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앞글자만 동그라미 쳐서 봤을 때는 잠발시, 네, 욕이 되니까 그쵸, 욕은 안 하겠습니다. 잠발시, 네, 이렇게 돼요. 팔. 그래서 이걸 외우시면 돼요. 다음 중 휠체어 접기 순서로 옳은 것은 잠발시, 이렇게 하시면 순서 그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발판 높낮이 조절하기가 있죠. 1번 발판 밑에 있는 볼트를 왼쪽으로 돌려 푼다. 오른쪽은 조이는 거예요. 왼쪽이 푸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왼쪽은 푸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발 받침을 좌우로 움직여 대상자의 다리 길을 맞춘다. 발판 높낮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풀었다 조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볼트를 오른쪽으로 맞춰준 다음에 이제 고정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려 조여주면 딱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439페이지에 휠체어 상황별 조작법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1번 보시면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그래서 뒤로 들어가는데 돌리지 않고 그대로 앞으로 나온다. 이거 별표 칠게요. 그 다음에 도로턱이나 문턱으로 오를 때는 앞바퀴를 들어, 여기 밑줄 치세요. 앞바퀴를 들어서 가야 됩니다. 턱으로 오를 때, 문턱이나 도로턱을 넘어갈 때는 앞바퀴를 들어서 간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도로턱이나 문턱을 내려갈 때예요. 내려갈 때는요, 항상 뒤로 가야 돼요. 그리고 턱이니까 앞바퀴 들어야 될까요? 내려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자,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도로턱이나 문턱을 먼저 내려와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뒤로 돌려서 먼저 가야 된다라는 거죠. 뒷바퀴 내려놓는다. 그 다음에 2번 앞바퀴를 들어 올린 밑줄. 턱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앞바퀴 든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려간다 하면은 뒤로 가신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르막길 갈 때라고 돼 있어요. 오르막길을 올라간대요. 이때는 자세를 낮추고 뭐 다리에 힘을 주어 휠체어 밀고 올라가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대상자가 이렇게 타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내리막길 내려갈 때, 이때는요 또 내려간대요. 내리막길이니까 어떻게 가야겠어요? 뒤로, 이렇게 뒤를 보면서 가야 된다. 뒷걸음질로 내려간다. 밑줄. 그리고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항상 지그재그가 있지만 내려갈 때만큼은 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시선도 뒤를 봐야 되고요. 마지막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자, 울퉁불퉁한 길도 아까 문턱처럼 티귿자 들어가는 거 있죠? 여기 티귿자 들어가죠?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밑줄 칠게요.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거, 문턱, 도로턱, 울퉁불퉁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앞바퀴를 들어요. 왜냐하면 앞바퀴를 들지 않고 가게 되면 이 닿는 면적, 바퀴 수가 많아지고 그 진동을 다 대상자가 느끼기 때문에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바퀴 든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하기입니다. 바닥에 계신 분을 휠체어로 태우는 건데 이거 순서도 한번 볼게요. 먼저 휠체어를 수급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는다. 휠체어 가져갈 때 마비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으로 붙입니다. 2번 바퀴를 고정하고 발 받침대를 접어놔요. 휠체어가 뒤집히지 않도록 앞바퀴를 정렬하고요. 3번 수급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꿇고 앉는다. 건강한 쪽 무릎을 꿇고 앉게 합니다. 이때 어깨와 허리 중간에 자리 잡으시면 되겠고요. 너무 밀착하면요. 휠체어와 대상자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몸을 돌릴 공간이 없으니까 주의하자. 이런 게 이제 책에 나와 있고 4번 휠체어로 옮겨 앉는다는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 다음 5번 보시면 마비된 손을 어디에 모아줘요? 배 위에 모아준다. 또 가지런하게 해주죠. 아니면 나풀나풀 거리니까. 그 다음 6. 건강한 발을 어디 아래로? 마비된 발 아래로 넣어서 발목을 포개어준다. 7. 어깨와 허벅지에 손을 얹고 건강한 쪽으로 몸을 돌려 눕힌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립니다. 8. 한 손은 머리 아래 받치고 다른 손은 등 뒤를 지지해줍니다. 그 다음 9호에 맞춰 수급자를 일으켜 앉히고 옆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그 다음 11. 상체에 손을 댄 채 마비된 다리를 펼쳐서 바르게 앉힌다. 12. 자세가 안정적인지 확인하시고 지금 12번까지는 바닥에 누워 계신 분을 생각하면서 지금 앉혀놨어요. 아직까지는 바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3. 이제 대상자를 이제 점점 일으켜 세울 거예요. 보면은 손을 내밀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이때 어디를 지지합니까? 허리와 어깨를 지지합니다. 14. 손에 힘을 주고 무릎을 펴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요. 이때 건강한 손으로 밑줄 휠체어 팔걸이를 잡아 균형을 유지한다. 15. 다리를 완전히 펴고 바르게 서도록 돕고요. 16. 수급자의 허리를 지지하고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몸을 돌려준다. 17. 천천히 휠체어에 앉히고요. 18.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게 하고 스스로 휠체어 안쪽 깊숙이 앉도록 유도한다. 스스로 밑줄 쳐볼게요. 선생님들이 다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19. 발 받침대를 내리고 자 밑줄 다 앉히고 나서 엉덩이까지 깊숙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발 정리해요. 순서는 그다음 발을 올려준 후 다리 받침을 채워준다. 20. 자세가 안정적인지 마지막에 잘 앉아 있으신지 확인하는 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건강한 쪽 있으면 건강한 쪽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마비된 쪽을 축을 삼아 돈다, 뭐 마비된 손으로 뭘 잡는다, 지지한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건강한 쪽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번까지의 내용을 한번 큰 틀만 정리를 해보면요. 요양보호사는 어디를 받쳐준다? 어깨와 허리를 받쳐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자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하고 그 다음 건강한 쪽 무릎을 세우게 하고 그 다음 천천히 휠체어에 앉힌다 라고 그 책 그림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을 앉혀드리는 게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휠체어를 수급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는다. 2. 바퀴를 고정하고 발 받침대를 접는다. 3.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4. 침대에 걸터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다음 밑줄 쳐볼까요? 침대 높이를 조절한다. 침대를 내려준다. 5. 이동할 쪽에 침대 난간을 내리고 6. 건강한 손으로 마비된 팔을 잡아 배 위에 모아주고 무릎을 약간 세우게 한다. 7. 한 손은 어깨 아래,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 집어넣는다. 8. 구호에 맞춰 일으킨다. 9. 상체를 지지한 채로 무릎 밑에 손을 넣는다. 10. 몸을 돌려서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린다 해서 누워 계신 분을 앉혀드렸습니다.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어깨에 손을 떼지 않기라고 되어 있네요. 11. 건강한 손으로 침대 바닥을 지지하도록 한다.
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쪽 손으로 바닥에 대고 있으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이때 대상자 발 간격을 충분히 벌리고 자세가 안정적인지 확인한다. 발 간격을 충분히 벌려주시고 모아주시면 안 됩니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어디? 마비된 발을 지지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내화를 신기고 양발이 안정적으로 바닥을 딛고 있는지 확인한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앉아있는 모습을 계속 생각하시면 되고요. 13부터는 이제 휠체어에 침대에서 이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좀 중요해요. 다리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다리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바디 뒤춤을 잡고 구호에 맞춰 일어선다. 구호에 하나 둘 셋 해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14.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휠체어 쪽으로 몸을 돌린다. 15. 천천히 휠체어에 앉힌다. 자, 14에서 보면요.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으라 했지 마비된 다리는 아니에요. 아까 앉아 계실 때, 걸터 앉아 계실 때는 이렇게 마비된 다리를 지지해 주고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근데 일어나서 돌 때는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도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쪽 팔로 휠체어를 또 잡아주시면 돼요. 16 보겠습니다. 양팔을 앞으로 모으도록 유도하고 17.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손목을 단단히 고정한다. 18. 허리를 약간 숙이게 한 뒤 구호에 맞춰 몸을 끌어올려. 자, 다음 밑줄 칠게요. 깊숙이 앉힌다. 휠체어 걸터앉는 게 아니라 휠체어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주십니다. 19. 발 받침대를 내리고 발을 올려준다. 다리 받침을 또 딱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20. 자세가 안정적인지 편안한지 불편한 곳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에 있는 내용,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휠체어를 45도 각도로 침대 옆에 놓은 다음 브레이크를 잠근다. 이거 밑줄 쭉 그어야겠죠. 잠금 장치를 잠가 놓습니다. 이때 휠체어를 건강한 쪽에 동그라미, 마비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에 붙이고요. 2. 발 받침대를 올린 다음 마주서서 수급자의 발을 바닥에 붙이고 둔부를 휠체어 의자 앞으로 이동시킨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수급자의 불편한 쪽 무릎을 눌러 일으켜 세운다. 밑줄 치시고 불편한 쪽을 지지하는 거죠. 3. 방향을 바꾸어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잡고 무릎을 구부려 침대에 걸터 앉게 한다. 그래서 앉혔으니까 대상자가 안전한지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지금 대상자가 휠체어에서 침대로 가는 거예요. 침대. 그쵸? 그러니까 이동하고자 하는 쪽으로 건강한 손이 짚고 있습니다. 건강한 쪽이 침대를 짚고 있고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다음은 두 사람이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44페이지고요. 먼저 휠체어는 침대에 평행하게 붙여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그리고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대상자 몸통 쪽 뒤쪽에 서고 다른 한 사람은 대상자 어디? 다리 쪽 바깥쪽에 선다. 이거 밑줄 치시고 3. 뒤쪽 사람은 대상자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어 팔을 안쪽에서 밖으로 잡고요. 다리 쪽에 선 사람은 한 손 대상자 종아리 아래, 다른 한 손은 넙다리 밑에. 이거 별표 치세요. 네. 다리 쪽에 있는 사람 잡는 부위가 종아리랑 넙다리, 넙다리는 허벅지를 말합니다. 자, 뒤쪽에 몸통 쪽을 잡는 사람은 어디를 잡으라 했죠? 양쪽 겨드랑이 아래 팔을 넣어서 잡아라. 이 부위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동시에 들어서 침대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휠체어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젠 바닥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에게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하는 동작에 대해 설명하고
2.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어쨌거나 휠체어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는요, 항상 잠금 장치가 잠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발 받침대 펴져 있으니까 접어주시고 올려주시고, 이게 초반에 나오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 3번, 대상자의 마비된 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한다. 마비된 쪽이죠. 그 다음 대상자 건강한 쪽은요, 팔을 어디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바닥으로 가니까 건강한 쪽은 바닥을 짚게 해요. 바닥 짚었으면 대상자의 건강한 쪽 다리, 또 건강한 쪽 다리는 어디? 바닥으로 힘을 주어서 내려앉게 한다. 이렇게 순서가 되겠네요. 4번 지금 이 내용도요, 가끔 시험 문제에 가나다라로 나오니까 제가 강조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 휠체어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동변기로 이동하는 순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에 있고요. 먼저 이동변기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휠체어의 잠금장치 잠그고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이동변기를 휠체어와 약 30도에서 45도 비스듬히 놓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건강한 쪽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3. 휠체어의 발 받침대를 올리고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역시 휠체어에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발 받침대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죠. 다음 4. 대상자의 앞에 서서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한다. 어디? 대상자의 앞에 서서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5.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어딜 잡습니까? 이동변기에 가까운 쪽이 아니라 먼 쪽 손잡이를 잡습니다. 가까이 있는 쪽, 몸통 가까이 있는 쪽을 잡으면 안 된다. 6. 대상자를 일으킨 다음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게 하여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힌다. 이게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이동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휠체어에서 어디로 갑니까? 자동차로 간대요. 4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먼저 1번,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거나 약간 비스듬히 놓는다. 이때 요양보호사가 본인이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넓게 쓰라는 거죠. 2.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 후 대상자의 두 발을 내려놓는다. 발을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 3. 자신의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에 대어 지지한다. 건강한 쪽이 아니라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해주고. 4. 대상자에게 건강한 쪽 손으로 어딜 잡아요? 어르신 건강한 쪽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 잡으세요. 곧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5.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별표. 들어갈 때는 머리나 다리부터 들어간 게 아니라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들어간다. 6. 대상자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고 대상자의 엉덩이 또는 상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힌다. 7. 안전벨트 채워드려야겠죠. 그리고 휠체어를 접어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주시면 되고. 8. 대상자와 동승하는 경우 반드시 대상자 옆자리에 앉아 대상자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에서 어디로? 이제 휠체어로 이동하는 거예요. 4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1번 보시면 휠체어를 안전하게 놓을 수 있도록 충분한 주차 공간을 두고 주차한다. 휠체어가 크니까 요양보호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써라. 아까도 나왔죠? 2. 휠체어를 트렁크에서 꺼내 펼친 후 대상자가 있는 문으로 다가가 자동차와 평행하거나 조금 비스듬하게 놓는다. 3.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자동차 문을 열어 안전벨트를 풀어줍니다. 지금 자동차에서 내릴 거니까 이젠 탔던 순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4. 한쪽 팔로 대상자 어깨를 지지하면서 대상자 어디부터? 다리부터 밖으로 내린다. 아까 탈 때는 휠체어에서 자동차 탈 때는 어디부터? 엉덩이부터 들어갔는데 내릴 때는 대상자 다리부터 밖으로 내린다. 5.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하고요. 6.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을 대어 지지하면서 일으켜 휠체어에 돌려 앉히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가 되겠네요. 다음은 주제가 바뀌었네요. 보행 돕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바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 보행 돕기에서는 이 내용만 볼게요. 침대에서 일어서기 하는데 어지러울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침대 모서리에 걸쳐 앉은 상태로 한참 동안 있다 일어난다. 쉽게 얘기하면 어지럼증이 있다 하면은 어지러울 경우 가만히 있으세요. 어지럼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게 되겠네요. 2. 걷기입니다. 우리 요양보호사가 부축하면서 걷기가 있는데 수급자 옆에 서서 팔로 허리를 어디요? 허리를 껴안듯 잡고 반대편 손으로 남은 손으로는 요양보호사 어깨 위에 있는 수급자의 손을 잡고 걷는다. 자, 우리 부축할 때는요. 나란히 서 있는 거 생각하시면서 한 손은 어깨 동무하고 요양보호사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손을 딱 잡고 지지해주면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반대편 발을 앞으로 내딛어 발을 맞춰 걷고 약한 쪽 다리를 먼저 내딛는다. 부축할 때는 약한 쪽 다리를 먼저 내딛는다. 밑줄. 다음 따라 걷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문제가 생기면 같이 걷다가 문제가 생기면 즉각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약 50cm 뒤에서 속도를 맞춰 걷는다. 50cm 뒤에서 이거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바꿔낼 수 있습니다. 30cm, 20cm라고 나오는데 교재에는 50cm 뒤쪽에서 거리를 맞춰가며 따라 걸어가세요. 다음 지팡이를 이용하여 걷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팡이는 어르신이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사용해야겠죠. 마비된 손은 마비가 있기 때문에 못 잡아요. 그 다음 발 앞 15cm, 발 바깥쪽 15cm, 15, 15 지점에 지팡이를 내려 놓습니다. 끝을 딱 내밀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평지를 걸을 때 어떻게 하냐? 평지. 지팡이와 두 다리에 지탱되는 동안 불편한 쪽 다리를 내딛는다. 불편한 쪽 다리와 지팡이를 지탱하는 동안에는 건강한 다리를 옮긴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지팡이를 짚으면서 방향을 전환할 때 불편한 쪽을 지팡이 쪽으로 내밀고 건강한 다리에 체중을 실어 원을 그리듯이 밑줄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원을 그리며 방향을 바꾼다. 이게 지팡이 짚고 있는 사람이 방향을 전환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를 보면은 참고에 또 내용이 나와 있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요양보호사는 꼭 대상자 어느 쪽? 앞쪽에서 보이는 쪽에서 체위 변경을 해야 된다. 이유 설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쪽에서 밀거나 뒤쪽에서 체위 변경을 시도하면은 대상자가 떨어질 것 같다. 낙상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무슨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면 우리가 더 긴장하게 되죠.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 보이는 쪽에서 체위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팡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올라갈 때를 볼게요. 지팡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디부터 올라갑니까? 편마비일 경우 건강한 손으로 계단 손잡이를 잡고 건강한 쪽 다리부터 계단을 딛는다. 건강한 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불편한 쪽 다리를 계단으로 올린다 해서 지팡이가 없을 경우는 건강한 쪽 손잡이 잡으면서 건강한 다리 먼저 다음 불편한 다리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2번 동그라미 별표 지팡이가 있을 경우는요. 지팡이 먼저 짚고 건강한 다리가 올라갈 때 건강한 다리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가 마지막이다. 이거 2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있을 때 계단을 올라갈 때 어떻게 하냐 순서가 무엇이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그럼 내려갈 때는요. 지팡이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지팡이가 없이 마비된 대상자가 계단을 내려간다. 이때는 편마비일 경우 건강한 쪽 손으로 계단 손잡이를 잡고
불편한 쪽 다리부터래요. 계단 아래로 내린 후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다리를 내린다. 지팡이 없을 때는 불편한 쪽 다리가 먼저 내려간다. 지팡이 없을 때 올라갈 때는요,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였어요. 차이를 꼭 구분하시고요. 자, 여기 2번 동그라미도 별표하셔야겠죠. 지팡이가 있을 경우 내려갈 때 어떻게 하냐. 지팡이가 있을 때는 지팡이 먼저 짚고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를 내려놓고 그 다음 건강한 다리가 와야 된다. 이것도 역시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계단을 올라간다 이럴 때 뭐 버스를 탄다 이럴 때는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계단을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저는 화살표를 밑으로 내립니다. 이건 내려오는 표시예요. 그래서 올라간다 하면은 제 주식이 올라가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되게 정신 상태가 건강해. 그래서 지팡이, 그래서 올라간다, 계단 올라간다면 건강해.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 알아서 따라온 거고, 아, 주식이 떨어져. 그러면은 내 마음이 불편해. 마비돼. 그래서 지팡이 내려간대요. 주식이 내려가니까 불편한 다리, 마비된 다리,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거 건강한 다리.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다음은 보행 보조차 사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 보조차의 손잡이,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미끄럼 방지 양말과 신발을 신도록 하고, 자, 다음 별표. 우리 보행 보조차 같은 경우는 팔꿈치가 약 30도 정도 구부러지도록 보행 보조차의 손잡이를 엉덩이 높이로 조절한다. 이거 별표를 쳐놓기 바랍니다. 딱 잡았을 때 30도 정도 구부러지도록. 아까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짚었을 때 팔꿈치가 30도 정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보행 보조차를 가지고 이동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 두 다리가 다 아플 경우는 보행 보조차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깁니다. 그러니까 보행 보조차 먼저 가고 보행 보조차 쪽으로 오른발을 옮긴다. 왼발을 오른발이 나간 지점까지 옮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왼발을 먼저 나가고 오른발을 먼저 나가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 약한 경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 이게 잘 나오죠. 보행기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한쪽 다리만 아파요. 그랬을 때는 이 약한 다리와 보행 보조차를 함께 앞으로 같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다리가 마지막에 따라온다.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보약을 먹으니까 건강하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 체위 변경 수업 들으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복지 연구에 대해서 요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감사합니다.